자, 이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레귤러 그래머를 배웠고요. 레귤러 그래머로 데리베이션이 안 되는, 그러니까 레귤러 랭귀지에 속하지 않는 그런 랭귀지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그래머를 배울 거예요. Context Free Grammar. Context Free Grammar의 정의는 Definition 5.1에 나와 있고요. 정의를 여러분 잠깐 읽어보고 예를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는 Example 5.1, 5.2, 5.3 이 예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정의만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조금 어려울 거고요. 여기다 그래서 Example 5.1에 있는 그래머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Context Free Grammar의 한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보기에는 아니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냥 일반적인 그래머인 것 같죠? 지금 이쪽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쪽만 보면 돼요. 그럼 뭐 여러분이 이 그래머를 이용해서 데리베이션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도대체 컨텍스트 프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컨텍스트라는 거는 문맥이란 뜻이고요. 문맥에 상관없이 데리베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컨텍스트 프리라는 것은. 즉 우리가 S가 있으면 문맥에 상관없이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로 데리베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되는 걸 보면은 컨텍스트 프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컨텍스트 프리의 반대는 컨텍스트 센서티브예요. 문맥에 민감한 겁니다. 이쪽이 바로 문맥에 민감한 거예요. S가 있어도 자기 주변에 A, B가 있느냐, A, C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는 S가 C로 가는 거고 이 경우는 S가 D로 가는 거죠. 그렇죠. 즉 문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문법이 있고요. 이쪽은 문맥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Context Free Grammar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먹는 사과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한다, apology의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거는 그 단어만 보면은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문맥을 봐야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죠.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애플이고 내가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apology의 뜻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그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파싱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컨텍스트 센서티브 그래머를 사용해서 파싱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 수업에서는 파싱을 아직 설명 안 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여러분 조금 배웠죠? 같이 듣는 학생들은. 근데 컨텍스트 센서티브 그래머는 이게 데리베이션이 더 복잡하겠죠? 더 능력치는 좀 더 많은 랭귀지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런 건 무시하고요. 앞으로는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왼쪽에 변수 하나만 나오는 거. 이런 형태의 프로덕션 룰만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겠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입니다. WW 리버스의 형태의 랭귀지겠죠. 잘 보면 맨 앞에 캐릭터와 맨 뒤에 캐릭터가 항상 같죠. 생성하면서. 데리베이션 한번 가볼까요? 책에 있는 거 어떤 거 나왔나? AA, BB, AA. AA, BB, AA. 이렇게 가운데로 대칭되는 거 데리베이션 할 때
먼저 이 룰을 사용해서 SAS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룰을 한 번 더 사용해야 되겠죠. AASAA. 그 다음에 두 번째 룰을 사용해서 AABSBAA. 마지막으로 람다로 보내는 룰을 사용해서 AAB, BAA. 이렇게 데리베이션 하면 우리가 AAB, BAA를 데리베이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이라도 이런 형태의 문자열이면 항상 데리베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그래머에서 생성되는 스트링은 항상 이런 꼴이겠죠. 양쪽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if and only if로. 그래서 이 그래머가 생성하는 랭귀지는 이렇게 WW 리버스의 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고 지지난 시간에도 봤고 이게 레귤러인가요? 아닌가요? 레귤러 아니었죠. 펌핑 렘마로 레귤러가 아닌 걸 보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는 레귤러 랭귀지가 아닌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억셉트 하느냐고 물어보겠죠. 그거는 이제 실장에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표현하는 것만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맨 앞에 AB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처음에 여기서 나온 거겠죠. 그렇죠? 이 AB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만 남았는데 B를 데리베이션 하면 B는 그냥 BBA 대문자의 A의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두 가지인데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잘 생각해 보면 요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문법을 우리가 간결하게 바꾸면 여기서 A를 없앨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양념으로 그냥 한번 할게요. 요 세 개의 프로덕션 룰을 이 두 개죠. 두 개의 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요 A를 이걸 한번 대입하거나 이걸 한번 대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람다가 들어갈 수 있고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한 번씩 해보면 람다가 들어간 게 이 BBA의 꼴이겠죠. 반대로 요게 들어간 거는 이렇게 되는 꼴이죠. A 대신에 AA 대문자 B, B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는 리커시브한 꼴이니까 약간 눈치채기가 쉬워요. 아, 계속 BBAA와 BA를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BBAA와 BA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드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B가 BBA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끝에서는. 그리고 맨 앞에 AB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사실 요거 이해됐나요? 요거 다른 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형태가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 A를 안 없애고 B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다도 대입을 하고 그러면 약간 다른 형태로 여러분이 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 세 번째.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머를 보고서
language를 예측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두 개는 다 그랬고요. example 세 번째는 language를 줍니다. 요 language를 주고 이 language를 생성하는 그래머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레귤러가 아닌 걸 봤죠? 레귤러 아닙니다. 그런데 컨텍스트 프리로 그래머로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고 그 120 그 다음 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한 거랑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은 거. 그렇죠. 여러분 이 그래머를 보면 이 그래머는 A n승 B m승의 꼴인데 n이 m보다 큰 경우를 다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S1을 여러분 S1을 보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그냥 같은 것만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A를 더 몇 개 붙인 거니까 이거는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큰 경우를 생성하는 그래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하고 달라지는 게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뭔가요? 이우주. 그렇죠. 요 부분은 m이 큰 경우를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두 개,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n이 큰 경우를 생성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m이 큰 경우를 생성하니까 요거 경우 빼고는 다 생성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 파란 프로덕션 룰까지 있는 그래머 기억나나요? 물어보자. 기억하냐고. 김민섭. 기억해요? A와 B의 개수가 같은 거.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봤죠. A와 B의 개수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파란 거가 빠졌어요. 근데 룰을 잘 보면 A하고 B의 개수가 이 룰로 생성이 되면 A하고 B의 개수는 같아야겠죠. 근데 이게 빠졌는데 그런 센턴스들을 다 생성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죠. 다 생성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못 생성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김선욱. 네?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다. 이제 오케이. 거기까지 맞았어요. 2분의 1 확률로.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어떤 게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BA 같은 거 못 만들겠죠? A로 시작하면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김선욱 학생은 자기 몫을 했고요. 김원종. 또 안 되는 거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B로 시작하는 건 우리 김선욱 학생이 다 찜했어요. B로 시작하는 거 아닌 거. 그럼 A로 시작하는 건 다 만드나요? 안 될 것 같죠? 오케이. 어떤 걸 못 만들어요?
AB, BA도 못 만들어요. 왜? 아마 요 데리베이션 하면 이 AB는 요 앞에 S로 만들 거고요. 근데 뒤에 BA를 만들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건 못 만들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원구 어떤 건 못 만들 것 같아요? B가 먼저 오거나 B가 A보다 먼저 오거나.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센텐스가 쭉 있는데 모든 자리에서 체크를 해봐서 현재까지 나온 B의 개수가 A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거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 그래머로 만드는 것은 일단 A의 개수와 B의 개수는 같고요. 그런데 W의 모든 프리픽스 V에 대해서 그 V의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이상한 그래머를 아니 뭐 그래머는 간단하지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조건을 붙였을까요? 근데 이 조건이 이상한 조건이 아니고 굉장히 유용한 조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A, B라고 보지 말고요. 이 A, B를 여는 괄호하고 닫는 괄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어느 지점에서 봐도 현재까지 열린 괄호의 개수가 닫힌 괄호의 개수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리걸한 괄호 표현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괄호를 칠 때 일단 열은 다음에 닫아야 되잖아요. 열고 열고 닫고 열고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야 짝이 다 맞는데 처음부터 닫는다든지 아니면 열고 닫고 닫고 두 번 한다든지 이러면 오류가 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컴파일러가 다 찾아주죠. 그 컴파일러가 찾아주는 이유가 이런 문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짜서 찾아주는 로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저절로 될 리는 없습니다. 누가 다 해놓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일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목이나 컴파일러 과목에서 하는 거고요. 오토마타 과목에서 하는 거는 이게 왜 정확히 이 문법이 이거랑 같으냐 이런 증명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 이 룰을 잘 관찰해서 여러분이 이걸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증명은 또 다른 얘기죠. 정확한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인덕션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데리베이션을 할 건데 만약에 A, B, B를 데리베이션 한다고 하면 처음에 S에서 A, S, B, A, A, S, B, B 너무 적은데 하나만 더 합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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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 B, B 그리고 마지막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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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런 식으로 데리베이션이 되겠죠. 여기 있는 뭐 이걸 안 쓰긴 했지만 그러면 인덕션을 어떻게 쓰냐면 이 조건이
이 데리베이션 과정 여기까지는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고 임의의 프리픽스에서 봤을 때 A의 개수가 항상 B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할 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만족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룰이나 이 룰이나 이 룰을 세 개를 하나를 적용하는데 람다를 적용하면 그냥 S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이 A, B의 개수의 변화나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S를 SS로 나누는 것도 여기에 전환을 주지 않죠. A, B의 개수의 변화를 주는 건 요 룰뿐인데 요 룰은 항상 A랑 B랑 같이 생성하기 때문에 위에 거는 만족시키고 항상 A를 앞에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데리베이션 스텝에 대해서 인덕션을 적용해서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룰을 사용해서 생성하는 스트링들은 다 이걸 만족하겠구나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증명해야죠. 두 개가 동치인 걸 보이려면 뭘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스트링들을 이 문법이 반드시 생성해야 되는 거죠. 그거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죠.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거 푸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요거 아닌 거 갖고 해봤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책의 연습 문제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 그래머를 사용해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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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는 센턴스를 데리베이션 하고 싶어요. 근데 데리베이션 할 때 가장 왼쪽에 있는 non-터미널을 가지고 계속 룰을 적용하는 게 leftmost derivation이에요. 이게 지금 leftmost derivation인데 처음에 S를 A 대문자 A, 대문자 B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A를 두 번째 룰을 사용해서 B, 대문자 B, B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B를 역시 아이고 미안 중간에 한 단계를 내가 빠뜨렸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B를 A로 바꾸고 이 룰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 A에다가 이 룰을 적용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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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다 나왔으니까 이 두 개는 람다로 보내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람다를 보내고 그 다음에 람다를 보내서 이걸 만들었는데 프로덕션 룰을 적용할 때 가장 왼쪽에 있는 non-터미널에다가 프로덕션 룰을 적용하는 게 leftmost derivation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부터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rightmost deriv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리베이션은 leftmost, rightmost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맘대로 데리베이션도 있는 거죠. 마음에 드는 non-터미널을 아무거나 잡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프로덕션 룰을 적용하는 순서만 바뀔 뿐이지 결국 같은 스트링들을 제너레이션하는 수많은 데리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링에 대해서 데리베이션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걸 파스트리라는 걸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요 A 대문자 A 대문자 B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S가 변해서 이렇게 세 개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를 잠깐만 뭐가 빠졌다. 말 맞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B로 바꾸는 과정이 A를 소문자 B 대문자 B 소문자 B로 바꿨죠. 이 과정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넌터미널을 다른 몇 개의 터미널과 넌터미널로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children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요 데리베이션하고 요 파스트리랑은 약간 다르네요. 그렇죠? 다른 거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B를 leftmost derivation이라서 요 B를 두 번 만들어서 BBBB를 네 개를 다 생성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앞에 B가 앞쪽에 B 두 개를 생성하고 뒤쪽에 B가 요 두 개를 생성하는 그 데리베이션을 파스트리로 그린 형태입니다. 요거랑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 AB, BB, A로 간 다음에 AB, B, BB, B로 가고 마지막에 AB, BB, BB랑 AB, BB, B로 가는 이렇게 빨간 형태의 데리베이션을 표현하는 파스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스트링에 대해서 데리베이션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파스트리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데리베이션을 그리면 다른 형태의 파스트리가 될 거예요. 이쪽으로 더 내려가는 여기는 그냥 간단히 람다로 가고 그렇죠? 그려볼까요? 왠지 불신하는데? 잘 그렸죠? 하얗게 쓴 데리베이션 과정을 그대로 파스트리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B 바뀌고 람다, 이 뒤에 B는 그냥 람다. 천창근 학생이 지금 좋은 얘기 했는데 이것도 잘 보면 이 하얀 건 아니지만 leftmost derivation의 하나라는 거죠. 왜요? 이게 B를 그냥 여기서 람다로 보내고 나면 어차피 이쪽에 B가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요 빨갛게 하지 말고 여기서 뭘로 가냐면 AB, B로 바로 가고 그렇죠? 이 파스트리를 leftmost derivation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 B는 없는 상태에서 ABB, A로 갔다가 이런 형태로 가면은 leftmost derivation을 사용해서 이 파스트리에 대한 leftmost derivation이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생각해 보면 파스트리가 나오면 항상 leftmost derivation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우리가 트리 트래버설 하듯이 왼쪽 먼저 가도록 트래버설을 해버리면 그게 DFS를 왼쪽부터 해버리면 leftmost derivation을 항상 만들 수는 있죠. rightmost derivation 잘 됐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렇게 라인모스트 데리베이션을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이 방법은 그냥 이 트리를 그대로 놔두고 라인모스트 데리베이션을 한 거죠. 트리를 바꿀 수도 있죠. 이쪽에서 두 개가 다 나오게. 여기는 그냥 바로 람다로 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센턴스에 대해서 데리베이션도 많고 파스트리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데리베이션이 많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파스트리가 여러 개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파스트리는 하나만 나오도록 문법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트리가 여러 개가 나오면 우리가 그 문법이 앰비규어스하다 그래요. 배웠어요? PL 시간에? 조금 들었죠? 그래서 그 앰비규어스하지 않은 문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공통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하면 공통적으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막 메일을 엄청 길게 보낸 친구도 있었는데 누구죠? 그치. 그래서 그 질문을 좀 1, 2, 3번은 간단해서 답변을 해줬고 뒷부분에 대한 답변이 공통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질문을 그러면 해봅시다. 이제 그게 뭐냐면 language description을 보면 사이클이 길이가 2인 것 같다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이클의 길이를 우리가 어스할 수는 없고 그게 2라고 얘기하려면 사이클의 길이가 2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language description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머도 여러 개 있지만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버리면 이건 사이클이 4인 것 같은데 3인 것 같은데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펌핑 렛마를 쓸 때는 이 랭귀지에서 사이클의 길이가 얼마일 것이다 라고 어스하지 않아요. 어떤 길이의 사이클이 있더라도 항상 문제가 된다는 형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 사이클의 길이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어디까지 가면 돼요? 길이가 m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m은 우리가 잡아버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은 많이 있죠. 이건 사이클이 그냥 픽스 되는 것 같은데 왜 일반적으로 보느냐. 근데 픽스 하려면 그 부분을 엄밀하게 증명해야 돼요. 그거밖에 안 나온다. 그 뒤에 또 질문이 있었죠. 근데 연관되긴 한 거죠, 다. 해당하는 m이 아니라 그런 m이 있으므로 그걸로 우리가 잡은 거죠, m을. 근데 그 m이라는 게 펌핑 렛마에서 사이클을 한 번도 안 지나가고 그냥 바로 아니죠. 사이클을 한 번 이상 지나가니까 그게 그 안에 반복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사이클이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사이클을 포함하는 스트링이 되도록 우리가 m을 잡은 거죠. 그럴 때 m이 어떻게 a의 m승 b의 m승을 나타냈습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거고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냥 m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사이클의 길이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충분히 크게 잡으면 그 안에 사이클을 포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펌핑 렛마를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없나? 없어? 질문하면 또 시킬까 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나도 이 책에 있는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그냥 m을 n 더하기 스테이트의 개수 더하기 1로 그냥 해버리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트의 개수 더하기 1 해버리면 그 안에 당연히 반복되는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사이클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도 약간 유감이에요. 알겠어요? m을 스테이트 개수보다 하나 더 큰 걸로 잡아버리면 모든 게 명확하거든요. 그럼 스테이트가 반복되니까 그 안에 사이클이 있는 게 명확하고. 아마 이렇게 친구 100명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질문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수업 끝나고 한 12시 전까지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